안녕하세요 여러분, DV스쿨입니다. 제가 지금 좀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릴 내용은 요즘 MZ 세대들한테 좀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저는 제가 보기에는요, 그냥 모르겠어요. 그냥 이런 사회 분위기가, 물론 이제 그거를 이제 본인들은 태어나면서부터 뭐랄까요, 어떤 타의적으로 부모의 교육이나 이런 걸 받았기 때문에 되게 어떻게 보면 이용을 좀 많이 당했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이용당하지 마세요. 이용당하지 마세요. 제가 볼 땐 요즘에 어떤 자꾸 언론이나 주변에서 MZ 하면서 MZ는 현명한 소비를 하니 어쩌니 이런 내용들 굉장히 많잖아요. 속지 말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은 물론 여러분들은 소중하겠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다른 세대에 비해서 특별히 뭐가 잘났거나 특별히 어떤 특별 대우를 받아야 되는 이유는 없어요. 여러분들은 다른 세대들이랑 똑같아요. 다른 세대들이랑 똑같고 다른 세대들이랑 같은 인간으로서, 단지 이제 그런 세대들의 어떤 과도기적인 태어나고 죽고 성장하고 이런 과도기적인 어떤 인생의, 인륜의 어떤 인간의 회전, 생애 회전의 한 부분에 있을 뿐이에요. 여러분들이 뭔가에 축복받고, 여러분들이 뭔가가 특별 대우받아야 되고, 여러분들은 우주에서 가장, 물론 하나뿐인 존재이긴 하겠지만, 뭐가 여러분들 특별한 능력을 부여받거나, 그런 건 아니라고요. 그런 존재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을 그렇게 취급을 하면서, 여러분들을 이용하려는 사람들을 믿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이용당하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은 지금 당장 어떤, 삶이 중요하고 지금의 어떤 뭐를 없어도 뭐를 누려야 되고, 남들이 보는 시선을 의식해서 어떻게 있어 보여야 되고 뭔가 좀 멋있어 보여야 되고, 그러지 않고서는 내 자존심에 허락하지 않고, 내가 지금까지 그렇게 집에서 귀하게 자라왔는데 그런 자존심에 다른 사람들한테 지고, 그러니까 보이는 걸로 지고 들어가고, 있어 보이고 좀 약간 기분이 꿀리는 거를 본인이 견디기 어려워해서, 그게 힘들어서 있어 보여야 하고, 항상 뭔가 가지고 있는 사람처럼 보여야 되고, 자존심이 굉장히 소중하고 그런 건 이해하겠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의 그런 심정을 이용한 상술은 당하지 말란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각종 마케팅 보면은 뭔가 상술을 부려서 팔려고, 약간 어떤 다른 세대들이 보면은 시대에 안 맞는 것들 있잖아요. 왜 저걸 굳이 저 돈을 주고 사나라고 의아할 정도인데, 그런 어떤 그 시대에 어떤 멋부리고 해야 될 세대들을, 그런 어떤 소비 심리를 자극시키는 거죠, 한마디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그런 어떤 마음, 자부심,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개개인의 사심 없는 순수한 본인을 아끼는 마음이겠지만, 그런 마음을 이용해서 일부 기업들이나 어떤 다른 기업체들은 그런 마음을 이용한다는 얘기예요. 기본적인 상품에 대한 마케팅, 그것부터 시작해서 예를 들어서 그런 거 있죠. MZ 하면서 언론에서 부추기는 것도 그렇고, 그것과 어떤 기업 광고나 마케팅 같은 것들 연결해서 MZ나 요즘 자존심과 본인을 자해하는, 사랑했자요. 자해하는 그런 마음이 강한 세대들은 이거를 꼭 사야 된다, 이거를 꼭 누려야 된다, 이거를 당신은 해야만 한다, 그런 마케팅이나 그런 광고, 그 기사나 그런 것도 되게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세대들, 특히 이제 옆에서 보기에는 정말 이상해요. 와, 저런 거에 넘어갈까? 과연 그 정도로 뭐랄까요, 분별을 잘 못할까라는 생각을 가끔 해요. 근데 그런 거가 또 되니까 그런 거 자꾸 넘어가고, 그런 게 통하니까 자꾸 이런 광고가 계속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솔직히 이렇게 운전을 하고 있지만, 운전을 하면서 길 가다가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보여요. 예를 들어서 렌트카 있죠. 렌트카에서 내리는, 외제차, 수입차에서 내리는 젊은 사람들, 특히 이제 벤츠, 아우디, 람보르기니 이런 거, 네? 람보르기니는 렌트카는 아니지만 벤츠나 이거 독일 고급차들, 이런 거에서 그 인판 붙이고, 인판이 아니라 그 렌트카 그 번호판 붙이고 이렇게 내리는 젊은 친구들이나, 혹은 내막은 잘 모르겠어요. 한데 어떤 그런 젊은 나이에 어떤 부모로부터 뭔가를 받지 않는 한은 절대로 저 나이에 저런 재산을 모아서 저런 여유, 저런 차를 모을 수 없을 것 같은 나이 때 젊은 친구들이 가끔 그런 고급 외제차에서 내리는 걸 가끔 목격을 하잖아요. 근데 그런 거 보면은 저는 사실은 그래요. 와, 저거 얼마나 렌탈 할부로 얼마나 질렀을까. 그런 생각 많이.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거는 자동차나, 물론 다 그런 건 아니겠죠. 예를 들어서 부모님한테 그런 어떤, 부모님이 사줘서, 혹은 부모님이 많이 도와줘서, 혹은 부모님 회사 차든가 법인차, 아니면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본인이.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쨌든 뭐가 됐든 간에 결론적으로 자기가 벌어서 자기 돈으로
어떤 고급 외제차를 보는 사람들은, 그런 젊은 친구들은 많지 않을 거란 얘기예요. 그죠? 뭐 그렇게 뭐 연봉이 막 2, 3억씩 되는 젊은 친구가 과연 몇 명이나 되겠어요. 그렇잖아요, 확률적으로. 물론 있긴 아예 없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그런 사람들이 과연 몇 명이나 되겠냐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그런 어떤 수입차나 이제 있어 보이고 막 이런 것들에 대한 이런 막 그런 심리, 그런 어떤 젊은이들의 그런 심리를 이용해서 그런 걸 자극해서 자꾸만 본인의 능력 이상의 것을 소비하게 만들고, 본인 능력의 것 이상을 누리게 만들고, 그게 마치 정말 그러지 않으면은 되게 뒤처진다는 느낌을 주고, 이런 어떤 사회 풍조가 저는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또 그런 걸 이용해서 얄팍한 상술을 부리는 회사들, 얄팍한 본인의 어떤 돈을 벌기 위해서 그런 걸 자극해서 어떤 세대의 그런 어떤 뭐랄까요, 지기 싫어하는 그런 경쟁 심리를 부추긴다든지, 이런 건 굉장히 잘못된 거라고 봐요. 어느새부턴가 다른 세대들은 안 그랬어요. 근데 유독 좀 이번 MZ나 뭐 이런 세대들은 특히나 더 많이 뭘 해야 되고, 뭔가 특별하고 뭔가를 꼭 누려야 되고, 뭔가 안 하면은 지고 들어가는 것 같고, 당신은 져서는 안 되고, 뭐든 다 이겨야 되고, 패배 경험을 해서는 안 되고, 뭐 이런 뭐랄까요, 되게 어떤 뭐 지존도 아니고요, 절대 능력자도 아니고, 어느 사람이 완벽한 사람이 있겠어요. 그리고 인생을 살다 보면 실패도 하고 성공도 하는 거죠. 그리고 실패하면은 그 실패를 바탕으로 해서, 그걸 밑바탕으로 해서 더 큰 성공을 이루기 위해 이 악물고 노력하는 게 사람의 인생이잖아요. 근데 왜 꼭 그런 고생이나 그런 노력이나 그런 어떤 시간들, 노력의 시간들, 어떤 그 파이팅하는 그런 시간들 없이 왜 자꾸 편하게, 실패 없이 한 번에 원큐에 자꾸 그렇게 가려고만 하는 거냐 이거예요. 왜 그렇게 한 번에 성공만 하려고 그러고, 실패를 한 번도 경험하지 않으려고 그러고, 왜 본인은 그렇게 특별하고, 본인이 너무 이제 그런 어떤 실패의 경험을 스스로가 용납을 못하는, 자꾸 그런 분위기로 가다 보니까 현실은 또 현실대로 와닿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나는 이렇게, 다른 집에는 내 친구들 혹은 다른 애들 막 부잣집에서 태어나가지고 쟤는 저렇게 부자인데 왜 난 가난할까, 그러면서 자꾸 이제 한탕, 막 한방, 이런 걸로만 자꾸 이제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비트코인이 젊은 세대 MZ한테 뭐 통했다 어쩐다는데, 그게 다 그런 어떤 자꾸 조장하고, 뭐 완벽하고 당신은 특별하고, 너는 우주 최고, 이런 심리가, 그런 한방 심리를 작용시킨 것 같아요. 나는 특별해, 내가 한 거는 뭐든지 성공할 거야. 그러면서 결국에는 그렇게 해서 뭐 다 날리고 이러면은, 그때는 정말 그런 경험을 안 해봤으니까, 실패 경험을 안 해봤으니까, 한 번 실패하니까 완전히 인생이 아주 쫑난 것 마냥 좌절해버리고 다시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요즘 세대예요. 그래서 허약하고 나약하다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왜? 자꾸 그런 어떤 뭐 실패하고 좌절도 맛보면서 그걸로 인해서 성공을 위해서 더 노력하고, 그런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얘기를 이 세대들은 모르고 이제 살았던 거죠. 그런 어떤 실패라는 거에 대해서. 실패를 하면 치욕스럽고, 실패를 하면은 실패한 인생이고, 그걸 다시 딛고 노력할 생각, 그리고 다시 일어설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왜? 그런 경험을 어렸을 때부터 해본 적이 없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자꾸 그런 어떤 심리를 이용하는 상술에 당하고, 자꾸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런 어떤 회사는 상술은 상술대로 이용하고, 또 팔아먹을 건 팔아먹을 대로 이용하고, 그런 어떤 투기나 이런 그런 분위기 조장시키는 건 있는 대로 조장시켜 놓고, 지금 애들은, 그래서 제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회 분위기 속에서는 안 돼요. 이런 사회 분위기를 이 사회가 만들어서도 안 되고요, 이런 어른 세대, 윗세대들이 만들어서도 안 돼요. 실패하면은 실패하는 거에 대한 어떻게 딛고 일어서는지에 대한 훈련을 해버릇해야 되고, 그런 훈련을 하지 않더라도 그 부모된 입장으로 곁에서 계속 지도해주고 코칭해줘야 돼요. 그리고 잘못된 거는, 제가 얘기한 코칭은 너 최고야, 우주 최고, 너는 이 세상에 태어난 축복받은 아이야, 넌 무조건 최고, 뭘 해도 최고, 이런 게 아니고, 네가 잘못을 하면은 타인에게 어떤 피해를 주지 않아야 되는 이유와, 그리고 타인에게 어떤 분쟁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해결해야 되고, 네가 실패를 했을 때는 뭐가 실패인지를 분명히 분석해야 되고, 남한테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 너 스스로가 노력하고 성공하고 딛고 일어서는 그런 투지와 투혼, 그리고 본인의 어떤 그런 남을 배려하는 마음, 이런 것들부터 시작해서 근본적인 어떤 그런 정신 사고방식 자체가 교육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저는 그래서 이게 어떤 그런 젊은 세대의 본인의 그런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훨씬 더 큰 문제는 그 부모 세대들한테 있다고 저는 봐요. 왜? 그 부모 세대가 교육을 그렇게 가르쳐서 애가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다면 애는 그렇게 되지 않았을 거예요. 정말요. 그래서 어쨌든 부모의 책임이 제일 커요. 그렇게 된 이유는 부모가 사실은 그런 영향을 적잖이 미쳤고, 그리고 상당 부분 아이의 인성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던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모르겠어요. 이거를
이거는 사실 대책이 없어요. 이거는 어쩔 수 없어. 너 어떻게 할 거야? 이제 와서 애 다 컸는데 또 그렇게 가르쳐서 그렇게 자라왔는데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혹시라도 이 방송 보시는 지금의 젊은 세대들은 나중에 결혼해서 혹시라도 물론 결혼 안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을 거라고 봐요. 하지만 혹시라도 결혼을 해서 또 혹시라도 애를 낳게 되면은 본인의 아이들은 그렇게 가르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본인이 컸던 것처럼 그렇게 가르치면요 본인이 그대로 또 받아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뭐 모르겠어요. 뭔가를 바꾸려는 게 아니고요. 그냥 요즘에 그런 어떤 만연한 풍조들 그런 것들이 그런 어떤 사회적인 분위기, 그러니까 뭐랄까요, 너무 본인이 너무 소중하고 본인을 너무 스스로를 너무 사랑해서 어떤 남에 대한 배려나 이런 거를 잊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 이유만으로 남도 소중하거든요. 내가 소중하면은 그만큼 남도 소중한 법이에요. 그리고 항상 그걸 잊지 말고 남한테 피해를 주지 않는 습관을 항상 들이시고, 일본은요 어렸을 때부터 아직도 그 일본의 어떤 전통적인 교육 방식인데, 저는 이거는 사실 우리나라가 좀 많이 본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뭐냐면은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어떤 교육을 강하게 얘기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절대로 남한테 피해를 주지 말라는 교육을 어렸을 때부터 해요. 철저하게 해요. 그래서 일본의 어떤 그런 전체적인 어떤 그런 분위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개인보다는 사회 중심, 분명히 자유민주주의인데, 그리고 개개인의 어떤 인권이나 이런 것도 소중히 하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개인보다는 사회를 더 스스로가 중시한다는 거예요. 그거를 개개인의 어떤 구성원들이 그런 거를 더 소중히 여기고, 개인보다는 사회 단체의 어떤 그런 이익 뭐 그런 것들 본인이 조금 손해보더라도 협조하고, 이런 분위기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물론 이제 조금 희석되긴 했어요. 일본도 세대를 거치면서 또 젊은 세대들로 이제 바뀌어가면서 물론 이제 그런 어떤 사회 분위기가 좀 바뀌었다고 저는 생각은 하는데, 그래도 그 뿌리와 근본은 여전히 남아 있어서 남한테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 생활하고 있다라는 얘기죠. 남을 배려하면서. 본인이 그렇게 소중하지만 남도 소중하다는 마음을 항상 갖고 있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바로 그 점이에요. 내가 소중하면은 남도 소중한 법입니다. 그래서 남도 항상 존중해줘야 되고, 내가 소중하다고 해서 남을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또한 여러분들 지금 당장만 살 거 아니잖아요. 앞으로 남아있는, 여러분들이 젊으니까 앞으로 남아있는 삶은 훨씬 많아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의 2배, 3배 이상은 될 거라고요. 남은 인생이. 왜 자꾸 지금만 바라보시는 거예요? 지금만 바라보실 필요는 없어요. 지금만 바라보실 게 아니라 앞으로 여러분들 남았고 살아가야 될 인생이 더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당장만 보실 게 아니고 나중을 위해서 좀 더 준비하고 대비하고 저축하고 그렇게 지내는 게 현명하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지금이야 괜찮겠지만 나이 들고 연로하고 몸이 좀 쇠약해지고 예전 같지 않아지면은 그때는 어떡할 거예요? 그때는 남은 젊었을 때 한창 벌어놨던 돈으로 그때는 또 그걸 소비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모아둔 돈이 없고 지금 대비 안 해놓으면은 그때는 정말 깡통밖에 안 차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지금만 살 거 아니니까 나중을 대비하고 항상 멀리 보셔라. 지금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여러분들이 대접받고 싶으면은 남도 대접해야 되는 법이에요. 제가 좀 전에 얘기한 거랑 좀 비슷하긴 한데, 여러분들의 어른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 어떤 여러분들보다 먼저 살았고 더 많은 인생을 사셨던 분들의 어떤 존재감이 있고, 또 그런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물론 이제 다 옳은 건 아니에요. 물론 거기에 틀린 것도 있고 어떻게 보면 정말 쓸데없는 소리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렇게 말을 하시는 분들의 내용은 한 번쯤 귀담아 들을만 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경청하고, 그리고 그분들의 그 인생의 노하우나 이런 것들을 배우고, 또 그렇지 않은 부분은 여러분들이 알아서 필터링을 하시고 그런 부분만 골라서 듣고 여러분들의 어떤 앞으로의 그 생활에 도움이 되는 얘기라면은 여러분들이 듣고 기억해둘 가치가 있겠죠. 그런 어떤 자세, 경청하는 자세, 이런 게 되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뭐 제가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그런 여러분들의 어떤 소비 풍조, 이런 소비 패턴이나 사회 어떤 분위기를 틈타서 뭐 이렇게 해야 된다, 자꾸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해서 소비 풍조를 좀 조정하는 그런 언론이나 혹은 그런 분위기에 휩쓸리지 말란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소중한 건 맞아요. 근데 당장 오늘만 살 거 아니잖아요. 앞으로 살아야 될 인생이 많고, 또 살아야 할 인생이 많은 만큼 그만큼 노후 대비를 많이 해놔야 될 시간이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인생을 헛되게 쓰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여기까지 할게요.